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방송 우리 장학일 목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오늘은 다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오늘은 저 혼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시사 문제도 있고 많은 나라의 그 갈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은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그 입법부가 이제는 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임의대로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가고 정말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입법부가 장악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행정부도 장악을 하고 행정부를 장악하면서 지금은 사법부까지도 이미 다 장악을 하거나 하려고 지금 모든 법을 뜯어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이제는 권력 앞에 시녀로 전락해 가고 있고, 또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언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행정에 있는 모든 조직들도 권력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 같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마치 체코슬라비아의 그 공산화가 되어져 갈 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아니 그보다 더 세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국민이 두렵지도 않고 국민의 주권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입법부의 독선에 의해서 이제 입법부에 있는 그 당대표가 지금 한쪽은 무슨 내란 세력이라고 해서 몰아치고 있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현재 어떤 말도 듣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있고, 설사 설교하다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구속될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벌금으로 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속이 우선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가 하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의 자유로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일깨워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어떤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경찰서에 소환되어 가질 않나, 또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 헌금을 시켰다고 해서 벌금을 내리지를 않나, 지금 종교적인 분야에까지도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을 저는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외쳤던 부정선거로 이 국회의원도 되고 권력을 잡는 사람도 부정선거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국민도 그리고 모든 제도권도 두렵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외쳤던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서버를 까세요, 서버를 열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서버를 열어줍니까? 열어주지 않지요. 그래서 이 서버가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해서 서버를 개발을 해보고 우리가 한번 시연회를 오늘 해봐서, 이렇게 우리가 전산으로 가게 되면 입력을 아무리 올바르게 하고 현장에서 보이게 사진을 찍고 해도 이게 서버를 통과될 때부터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서버가 통과되는 순간에
고양이를 집어넣으면 상대편에서 개가 나온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 모습을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절대로 우리는 사전선거를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수개표로 가야 하는 이유, 전산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전재개표로 전산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시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떠들기는 했지만은 그 서버를 안 열어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여러분 시청자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제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카르텔을 그동안에 했던 거를 정리를 하면서 뒤에 가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어떻게 전산 처리해서 조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봅시다. 이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그 투표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력도 국민이 위임을 해주는 대의 민주정치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이 아무리 주권 행사를 하고 투표를 한다고 해도 권력을 얻는 사람이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투표를 통해 위임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해커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의 컴퓨터 조작에 의해서 이 주권이 그 사람에게 간다면 국민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국민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그냥 개, 돼지 취급하듯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돈이나 주고만 먹으면 되고,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고 길거리에 나와봐도 모든 권력은 컴퓨터의 해커에 의해부터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체제가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정선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밝혀낸 부정선거 시나리오 가설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데, 가설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선거에 대한 청사진을 다 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라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전자개표기로 조작을 하고 가짜 투표지를 투입을 하게 되고 투표함을 바꿔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이것을 할 수 있냐면 당일날 하는 것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여기에 투입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여기 말은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거는요, 그냥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바깥에서 뭐 중국이나 뭐 북한으로부터 해커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다, 거기는 전용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커가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좋아요. 바깥에서 해커가 할 수 없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용선을 깔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명 내지 두 명이 그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쉬운 거예요.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여러분, 그런데 당일 투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사전 투표에서 투표함도 바꿔치고 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숫자도 계수하고 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에 이상하다. 그리고 재검표하고 무효화시켜버리고 아무리 고발해도 대법원에서는 다 짜고 하니까 각하시키고 기각시키고 제가 자유통일당도 당일 투표에서 0표 나온 데가 많았잖아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보니까 당일 투표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고발한 게 아니고 고소를 했다고. 당사자들이 하는 건 고소고 제3자가 하는 건 고발이잖아요. 그 처음에 고발을 했을 때는 이게 각하가 돼서 당사자들이 억울하다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기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보면 지금 나라의 모든 것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봐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기획자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한번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0년대 총선 의석수 확보를 정확히 예측했거든요. 22대 총선 때 민주당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역구 당선을 163석 그리고 비례대표를 17석. 그런데 희한하게요, 되고 나니까 실체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바로 SNS에서 내용을 삭제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게 다 컴퓨터 입력의 조작이나 프로그램으로 안 됐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들이 말한 그대로 됐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목표 의석수가 163이고 사전투표 보존값 1.71로 해서 300석 가운데 180석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짜 투표지를 얼마 정도 투입을 해야 이게 가능하냐 하고 계산해 보니까 약 71%를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 서버에서 보존값을 미리 입력해 놓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다 짜가지고 그냥 아무리 개수를 해봐도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전 투표율이 31.3%가 될 거다. 예, 여러분. 저들이 예측했는데 사전 투표가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온 거예요. 31.3%가 총선 때 사전 투표율이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4월 10일 날 총선 7일 전에 이걸 발표했거든. 그래서 이번에 총 당일 투표까지 해서 약 72.3%가 될 거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율을 40%로 본 것이고요. 사전 투표율을 31.3%로 본 겁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가 좀 줄었죠. 당일 투표가 약 35.7%인가요? 35.8% 정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확률이 이렇게 20년 총선 22대죠. 이때 보니까 4.15 선거판을 움직였던 비밀지령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선거 데이터가 여기서 나왔다. 이걸 이제 그 민경욱 씨하고 허병기 씨가 이걸 밝히지 않았습니까? 수학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부정이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보십시오. 이 그래프가 뭐냐면 만약에 오른쪽에 당일 투표에 작게 나오면 사전 투표 왼쪽도 적게 나오는 거고요. 거기 도표를 그려보고, 그래서 이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당일 투표 이기면 사전 투표도 이기고요. 사전 투표 지면은 당일 투표도 져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향이 다 비슷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도 보면은 우리 집안의 성향이 같아요. 물론 혹가다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 지역에
당일 투표 성향이 사전 투표 성향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이렇게 쭉 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희한하게 이 군소 정당은 저렇게 딱 붙어서 나오는데 이 두 정당,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리고 이 국민의힘, 요런 데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반대로 나와요. 반대로. 당일 투표 이겼는데 당일 투표가 이겼는데 사전 투표를 지고 뭐 이런 일이 나오는데, 이런 확률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당일 투표에서는 이렇게 흩어져서 국민의힘이 많이, 빨간 거 국민의힘이고 파란 거는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사전 투표는 거의 다 진 거예요. 거의 다. 호남 지역 외에는 지금 거의 다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다음 이게 불가능한 것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보십시오. 민주당이 사전에 세팅한 목표 투표율은 실수로 언론에 말해버린 건데, 총 투표율을 71.3%로 받고 사전 투표율을 31.3%로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실제 당일 투표율이 낮아서 미리 세팅해 놓은 총 투표율이 71.3%에 미치지 못하고 67%가 됐어요. 그러니까 31.3% 사전 투표율은 똑같거든요. 자기들이 계산한 것만큼. 이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뭐냐면 나흘 동안에 얼마든지 이건 넣을 있잖아요. 그래서 31.3% 놓고 당일 투표에 40%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수해서 다 세팅을 해놨는데, 당일날 그 숫자가 오지 못하고 얼마가 왔냐 하면 약 여기 35.7%, 35.7%가 당일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막 다르니까요, 막 숫자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1시 12분 이게 1시간 12분 58초가 됐을 때 965만 3074표가 나왔다고요. 그런데 당일 투표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13분 21초가 지났는데 964만 7561표가 나오죠. 5513표가 감소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컴퓨터에 이미 입력을 해서 사전값이 올랐는데 투표자 수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71.3%에 맞춰놨던 거를, 여기 71.3%로 맞춰놨던 거를 67%에 맞춰야 되니까 당일 투표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때에 개표한 게 공개했다가 떨어지고 말이죠. 자, 옆에도 보니까 6시간 정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1436만 7809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49분 14초가 지난 뒤에 이렇게 개표한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죠. 어떻게 줄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306표가 또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서 올라갔다가 또 줄였다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미리 사전에 세팅한 것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됐으니까 이거를 하면서 자꾸 눈속임에서 속이고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 보십시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후 4시 41분에, 그래서 4시 44분 3분 만에 투표자 수가 대폭 감소를 하는데요. 1335만 3455표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3분 뒤에 470만 7393표로 형편없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표에서 투표가 개수가 되면 떨어집니까? 늘어납니까? 개수해서 올릴수록 계속 올라가지, 어떻게 투표자 수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선거일 이제 모든 총 결산했어요. 결산했는데 20일 선거일 다음에 지나서 보니까 또 26표가 줄었죠. 당일 투표자 수보다 그 다음날 숫자가 마이너스 26으로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부정선거 증거가 투표율 100% 이상 나온 지역이 있어요. 투표자 수보다도 투표지가 더 많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60% 정도 나왔는데 전체가, 그런데 어떻게 투표율이 한 지역은 100%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100%가 넘은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개수된 투표지 여기 보십시오. 2948표 있는데 거기는 교부된 데는 투표용지가 2948표 줬는데 몇 표가 나왔습니까? 2949표가. 개수된 투표지는 한 표가 더 많잖아요. 100%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거 다 그렇잖아요. 다 1371표 투표지를 교부했는데 저기 거둔 거는 1372.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구에 투표한 숫자가 저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 투표한데 투표용지가 교부된 것이 더 많았다. 이게 사전투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를. 그리고 이 도장이 이렇게 지금 막 정상적인 경우는 저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스캔되면서 기표된 도장이 왔다 갔다 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계속 한쪽만 나오는 거예요. 한쪽만. 도장이 이렇게 넣으면 계수하는 컴퓨터가요. 컴퓨터가 뭐 1번으로 갔다 3번으로 갔다 2번으로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1번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저게 신권 다발지가 나왔고 저게 뒤에 붙어 있었어요. 이게 풀칠한 걸 이게 띄질 않아 가지고 빳빳한 거. 그게 뭐 정전기로 인해서 붙었다, 자석 투표지였다, 뭐 왜 그러면 저게 접은 흔적이 없냐 그랬더니 형상 기억 종이가 돼서 원래대로 종이가 정상으로 기억을 하고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3차원의 세계입니까? 5차원의 세계입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형상 기억 종이를 썼다면 빳빳하게 되지 않은 것은 다 무효표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국민들을 눈 가리고 속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는 특수종이를 썼다, 뭐 특수 재질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나가더니요 사슴도 웃고 기절할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거 투표지 들고 가는 거 보십시오. 투표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막 들어가는 투표지 보죠. 창관인도 없어요. 무더기로 막 저렇게 보따리를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이용해서 유권자 투표 성향 정보를 파악하고 여론조사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비밀투표가 다 훼손되게끔 이렇게 만들었다. QR코드로 인해서.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법원에서는 1년 뒤에 해가지고 뭐 이게 재검표 했지만 이게 조금만 차이가 나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당락에 이 차이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각을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그 다발 뭐 이런 것들 뭐 도장도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시연해 보니까 얼마든지 컴퓨터로 옮겨다가 다 도장을 찍은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대법관 3명은 부정선거 전부 다 소송 기각해 버렸고 그냥 덮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짜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투표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침묵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따 이제 서버를 보면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너희 어느 지역 내가 당선시켜 줄게. 너희들 입 다물고 있어. 얼마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더라. 예.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 중국 해커들이 과거에는 이럴 수 있고 정용선을 깔았으면 내부자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서 침묵을 할 거냐 저항을 할 거냐. 우리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않으면 지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선관위 전자2 개표기를 잠깐 좀 보겠는데, 거기에서 보면요, 이게 다음 걸로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네, 여기에서 자, 이게 이제 이 트럼프도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자기가 되고 나면 분명히 이거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게 워낙 이 조직이 치밀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FBI 국장이 캐시 파텔이 지명해가지고 이거 조사하고 있고, 또 이제 밝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어디를 좀 보려면, 그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고, 세계가 지금 전부 다 전자 투개표기를 이용한 각종 부정선거로 지금 이렇게 내용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콩고 같은 데는 8,000대의 투개표기를 파괴하고요. 루마니아는 선거 무효 재선거 하자, 뭐 이렇게까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 A웹의 부정선거, 이 전산이 얼마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A웹, 중국과 함께 한 거겠죠. 자, 그래가지고 세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0년에 제안해서 출범한 국제기구로 회원국은 118개국이 되는데, 최근 부정이 터진 나라를 모두 A앱에 관여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다 개입을 했냐면 한국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전자투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렇게 다 나오고, 그런데 이 도장을 직접 찍질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전투표는 어떻습니까? 누가 투표를 했는지 방명록이 있나요? 없어요. 이게 전산 안에 감춰놨기 때문에 이게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지금 보면서, 지금 윤 대통령이 그간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당했잖아. 이만큼 조직이 무섭고 치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요걸 알아야 돼요. 2003년 선거 전산 장비를 납품한 류재화 대표죠. 관우정보통신인데 이분이 한 말이에요.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이 관우정보통신의 유재하 대표가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여기 보면 선관위 재료를 보관 중인 서버가 그 위치한 그 판교에 우리가 잘 아는 다산 네트워크스, 여기를 가서 이걸 조사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이미 파괴했다, 뭐 바꿨다,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부정선거에는 좌파 정부와 기업들이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다산그룹과 다산인베스트, 다산네트워크스, 이게 이제 한국투표가 선관위 전자투표 소프트웨어로 이 독과점을 쥐고 있는 데가 다산그룹 자회사거든요. 그리고 다산그룹 회사인 핸드소프트와 이상필, 이상산, 이게 뭐냐면 김대중 정부의 남북통신망 사업을 주도해서 남북연구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정투 개표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는 이 다산그룹이라는 자회사가 북한하고 같이 했다. 어느 정부 때? 좌파 정부일 때. 그래서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 이런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LGU 플러스하고 유무선 통신 장비 등에서 중국 화웨이 스파이칩 백도 있잖아요. 거기 칩을 심어놔서 여기도 설치 사건이 얼마든지 조작을 가능할수록 해놨다. 그 노무현 정부와 그 다음에 한톨 시스템의 전자투표 분리기, 여기도 노무현 아들 노건호와 효성과의 그 유착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에 SKC하고 그 한틀 시스템 관우정보통신망은 뇌물수수로 기소가 되어 있었고, 당시 선관위 담당자 조혜진은 훈장까지 수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영장을 발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이거는 선관위 수사는 불가능하죠. 영장 발부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들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도 지금 다 장악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분명하게 국민과 같이 싸워서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글로벌 부정선거의 숙주 대한민국 선관위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밝혀내야 되는데 이거 뭐 거기서 서브도 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알 수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뭐 아무리 떠들고 뭐 부정선거다 뭐다 외쳐봐야 다 헛방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가 팩트인가 아닌가? 요걸 저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투표에서 당선자 발표까지 투표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투표함을 봉해 가지고 개표를 시작하죠. 그래서 개표 결과를 집계합니다. 그 대표 결과를 집계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보면 다시 커지는 사전투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조사한 거 여러분 아시죠? 국정원이 이게 선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관위에 동의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인터넷진흥원이 함께 가서 기술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본 결과 내부망 침투를 해봤더니 해킹이 되더라. 조작이 가능하냐 하고 테스트 해봤더니 조작이 가능하더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더라. 이거를 그때 국정원하고 같이 해서 이게 밝혀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뉴스나 어디도 안 나와요. 언론도 다 장악하다 보니까.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정선거가 가능하냐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뭐 말도 뻥끗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국정원 발표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국정원 부정선거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해킹도 되고 조작도 되라. 여기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세요. 제가 이따가 이거 시연을 할 건 조금 이따 시연을 할 거니까 해킹도 되고 조작도 되더라. 이게 국정원에서 조사해가지고 밝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십시오. 국정원 투표 개표도 조작이 되더라. 그러니까 투표 개표 조작 가능하다. 그러니까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하고 해킹해서 투표 조작도 가능하고 유령 투표도 나오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서 사전 투표 용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조사해 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도용 가능한 QR 복제 가능하고 투표 조작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 이렇게 컴퓨터로 저 도장을 컴퓨터에다가 해가지고 스캔해가지고요. 그냥 옆에다가 딱 놓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용 얼마든지 복제도 가능하고 뭐 이건 뭐 내가 그 전에 시연도 해봤던 거기 때문에 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 투표용지 복사 가능하다. 그 복사를 시연해서 저런 도장 있는데 어떻게 되냐? 저게 가능하다니까요. 저거 하나 하는데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금방금방 돼요. 자, 투표 후 개표를 하는데 이것도 뚫리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선관위 해킹으로 개표가 조작 가능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개표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입력을 시켜요. 입력을 시키면 입력하고 저쪽 나오는데 이미 서버에 설정 값을 매겨놓은 것만큼 숫자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TV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서브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리 사진을 찍고 뭘 해도요, 거기 전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 통과되고 나면 누가 바뀌는 거죠. 자, 조금 이따 한번 보세요. 좀 많이 들어와야 내가 이거 공개합니다. 자, 여기 이거 잘 보세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지역에 보면 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63.92 대 36.08, 63.54% 대 36.46, 63.47% 대 36.53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63 대 36%의 이 격차를 둬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국민의힘의 그 누구야, 그 이준석이나 그리고 그 한동훈이나 할 때 보면 요 표 차이가,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 개표를 이렇게 부탁했었거든요. 근데 요 두 표가 나온다고요. 왜 저렇게 나올까? 저거 하면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국회의원 선거 소송이 이때 뭐 10배가 육박하고 해도 뭐 컴퓨터로 재검표 아무리 해봐야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뻥 뚫린 선관위 보안 투표 조작이 있었냐? 부정선거 가능하냐? 국정원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국정원에 조사해 보니까 가능하더라 이거야. 그 선관위에 내부 조력자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번을 주면 조력자가 비번 받으면 바깥에서 해킹도 가능하지만 전용선을 깔게 되면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투표용지 발급하고 전용 드라이버 전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부 소행으로. 이게 사람이 많으면 입이 이게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두 명이 할 수도 있거든 이거는요. 자, 그래서 선관위 지금까지 해킹은 없었다고 발표했어요. 다만 북한에 해킹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선관위 PC도 북해커에 뚫리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관 내부명에 들어갈 때 그때 비번이 1, 2, 3, 4, 5잖아요. 그래서 투표, 개표, 내부 전상만 자유롭게 조작 가능하다. 해킹에 관계없이 비밀번호 알면 다 들어갈 수 있잖아. 대문 열어주는데 뭐 도둑놈이 못 들어갑니까? 대문까지 열어주는데 흔적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김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대대적으로 외부에서 개입해 개표 분류기 결과값을 조작한 거 말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해커들이 그 들어가서 조작한 거 말고, 이따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 조작한 거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해커가 선관위의 온라인망에 침투해서 개표를 끝내버려요. 바꿔버린다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전투표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돼 있고 이미 다 거기다 서버에다가 설정값을 해놓은 거예요. 전체 투표 결과값도 서버에 보관되어 있고, 요게 무슨 말이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빨리 들어오라고. 부재자 투표가 각각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그냥 스윗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요, 티 안 나게 조작이 가능하다. 내가 보니까 이 김진 이분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법에 자꾸 걸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표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개표 시스템에서 해킹으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조작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일 투표, 당일 개표를 해야 한다. 이게 사전 투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개표하는 것도 전산으로 하면 안 되고 수개표를 해야 돼. 왜 대만이 수개표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작이.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투표는 여러분이 하세요. 개표는 해커가, 투표는
여러분이 하세요. 개표는 해커가. 내가 아까 그랬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왜 저렇게 지금 국회가 무법천지로 저렇게 난리를 칠까요? 다음은 생각 안 하고 왜 저럴까요? 자기들은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해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국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백날 첫날 가서 투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커 한 사람이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 어디를 하나 더 보려고 하면 전용선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해커가 바깥에서 뭐 중국에서 북한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김용빈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에선 통신망을 우리가 쓰지 않는다.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과 사전투표소 간에 바로 직접 정용선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사전투표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이 전용선을 가지고 오지 바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케이. 그거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좋아. 그렇다면 해커들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내부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요. 이거 식은죽 먹기거든. 그래서 전용선 해명은 외부 해킹 방지일 뿐 키를 가진 내부자 앞에서 자물쇠는 무용지물이다. 안에 있는 사람이 내부자가 해킹이 아닌 정상 접근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 내부자가 한다고 그러면 이거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쭉 접수하고 개함하고 투표하고 심사 짓게 하고 개표 사무원이 수작업 심사 다 해요. 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우리가 가서 여기 가서 막 사진 찍고 해요. 막 찍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개표 상황표를 확인해요. 저기 보세요. 지금 누가 몇 표를 얻었다 이게 다 적었잖아요. 그럼 위원 검열석에서 검열하고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록실로 가서 거기다 보고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정리를 한다고요. 입력을 시킨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위원 검열석에 가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출석위원들이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 투표수를 이렇게 딱 검열해 놓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 위원장은 개표 상황표에 따라 후보자 득표수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록 각 지역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 기록실로 가서 입력을 시키는 거죠. 각 지역마다 이거 입력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것이 있느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 기록을 확신해 봐야 돼. 그래서 위원 검열석 기록 보고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보십시다. 투표함을 개봉하고 분류 검토하고 개표상하고 작성하고 위원장 공포하고 입력하는 중앙 서버 전송하는 데까지 저 입력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B에 중앙 서버로 들어가서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은 어떻게 되겠냐. 이게 설정이 되는데 여러분에게 공개되는 것은요. A에 입력해서 들어간 B에 중앙 서버를 통해서 입력한 그게 공개되는 게 아니고 C로 나와 있는 거 입력을 해가지고 다 취합을 해가지고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앞에 있는 통계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규합되어 있는 국민에게 공개된 걸 보게 되고 이것을 기록 보고서에 딱 띄우면 각 TV들이 각 언론사에서 요거를 그대로 쫙 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선관위 중앙 서버의 위원 검열석 기록 보고서 그리고 나서 이 중앙 서버를 통과하는데 이미 여기에 설정 값을 딱 해놓고 나면 여기에 통과되는 순간에 숫자가 바뀌어서 중간 집계 서버에 접속한 내부자에 의해서 조작된 결과가 전국 개표 현황으로 국민에게 실시간 방송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 이게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시연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연을 해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자 아까 제가 마지막에 준 것처럼 여기서는 이게 내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걸 처음으로 드려야 돼. 처음으로. 예. 자 여러분 여기 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조작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합니다. 이 영역은 이렇게 왜곡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만들어서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밑에를 잘 보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시스템에 대한 주장이나 판단이 아니고, 실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논의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하니까 가능하더라 하는 것을 이 시뮬레이션 논의용 도구로 제가 이것을 개발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우리 연구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합니다. 이거는 이 영역은 왜곡 규칙을 실험적으로 만들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실제 시스템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조금 왼쪽을 크로즈업 시켜주세요. 왼쪽. 네. 자, 여기 보면 개표 절차가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투표하고 나면 이 투표함에 넣잖아요. 투표지가. 그러면 옮길 때 어떻게 하죠? 투표함 봉인을 합니다. 투표함 봉인을 하게 되면 투표함 봉인을 확인을 합니다. 투표함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표하는 대로 옮겨서 두 번째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투표함을 개함을 합니다. 열죠. 그래가지고 투표지를 3단계 가서 열어가지고 투표지를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는데 그 분리할 때 네 번째 가서 유효표와 무효표 이걸 분류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분류한 다음에 분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누구 몇 표 누구 몇 표 다 분류 다 한 거를 그걸 검증을 또 하죠. 누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그걸 가지고 이 집계표를 작성을 합니다. 집계표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집계표를 작성을 하면 요 집계표를 작성한 걸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 서명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서명 확인하는 이 사람은 몇 표, 누구는 몇 표, 누구 몇 표.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사진 찍는 것은 요거까지 하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결과 확인은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이제 요 결과 확인하고 서명 받은 것을 어디로 갖고 가죠? 개표 상황실로 입력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입력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홀 1이라고 한 거는 요거는 제가 뭐냐면은 지역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여기서 500표를 받았다. 500표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문수 씨가 500표 똑같이 한번 얻은 걸 해봅시다. 500표를 얻었고 이춘석이가 100표를 얻었다고 합시다. 100표. 그리고 무효표가 10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지역구에서는 이재명이가 여기서 500표를 여기서 얻었다고 합시다. 600표라고 합시다. 600표를 얻었다. 600표를 얻었어. 그리고 김문수는 여기서 1000표를 얻었어. 1000표. 그리고 이준석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100표. 100표 그냥 해. 그리고 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무효표를 10표.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은 거니까 입력을 안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를 입력하는 데서, 전산 입력하는 데서 이렇게 입력을 넣어요. 어느 지역마다 다 입력해서 넣을 거 아니에요? 자, 입력을 해서 넣어서 왼쪽에 서버 전송을 딱 눌러요. 눌렀어. 자, 눌렀습니다. 누르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입력 로그에 500표, 100표, 10표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지역구 두 번째도 600표, 1000표, 100표, 10표 똑같습니다. 자, 서버 반영 집계 결과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버를 왜곡하기 위해서 이게 그 중앙 서버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곡 규칙 활성화를 좀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에 뭐냐면 서버 값을 지금 움직이겠다는 거야. 왜곡 규칙 활성화를 지금 시켜놓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하는가 시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서 보면, 자 여기 보면 대상을 이재명에서 이재명으로 표를 옮기는 거예요. 예, 이재명에서 이재명으로 표를 옮겨. 거기도 클릭해 주세요. 규칙 2에도 이재명에서 이재명으로 옮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그 이재명 위에 그 밑에 바로 밑에, 아니 저 이재명이라고 A라고 쓴 데 있잖아. 그 밑에 거기는 이제 김문수에서 김문수로 가는 거예요. 예, 김문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 위에 올려보세요. 이게 이상하게 돼 있다. 네, 내려서. 근데 거기 밑에 그 홀 밑에가 하나가 빠졌는데, 이재명 밑에 이재명에서 이재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이재명에서 이재명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우측 이게 내린 거야. 요렇게 된 건가? 다시 내가 보낼게요. 내 거에서 이게 안 돼가지고, 자, 예, 거기 보시면 이재명, 예, 맞아, 거기 됐네. 이재명 그 B 밑에 보면 거기 이재명, 김문수. 그 밑에 거기 왼쪽에 김문수라고 그래야지. B를 왼쪽 거기, 예, 그 김문수, 그렇죠. 그리고 저 위에는 이재명에서 이재명으로 가야지, 표를 옮기기 위해서. 네, 아니 그 밑에는 김문수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A그룹에는 이재명, 그거 이제 키워줘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제 출발이 이제 표를 조작을 하는데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표가 옮겨가는 거예요. 김문수 표가 김문수에서 김문수로 옮겨가는데 이동 비율이 아까 얘기할 때 얼마였냐면 이동 비율이 36이에요. 최하가 36.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보면 거기 보면 상한가 최고를 얼마로 놨느냐 했을 때 63으로 놨죠. 63. 그랬을 때 요것만 한번 밑으로 내려서 규칙 적용, 요거 누르기 전에 우위를 한번 더 보세요. 요거 누르기 전에, 자 지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A 지역에 500 100 그리고 결과도 500 100 했어요. 그런데 이 서버에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63대 36 그렇게 해서 이 조작을 해놓고 나서 밑으로 내리세요. 자,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걸 규칙 적용을 해서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세요. 누르니까 어떤 결과가 왔는가 보십시오. 왼쪽이 입력 숫자예요. 왼쪽이 입력 숫자 500 100 넣었죠. 그 다음에 600 1100 넣었죠.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면 김문수의 표가 빠져서 어디로 갔죠? 680표 그쪽으로 갔죠. 자,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김문수의 표가 마이너스 180이 빼서 이재명한테 180이 가고 그 지역 B에 가서는 472가 빠져서 470표가 이재명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자, 내려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니 위로 올려서 보시면 자, 거기 보면 보세요. 600표에 김문수가 1000표로 이겼잖아. 그리고 A지역 1지역에서는 500 이겼잖아요. 근데 서버를 그 외격 규칙 활성화를 해보니까 스위치 딱 누르는 순간에 320이 680으로 그러니까 500이 320이 되고 500이 680이 된 거예요. 이재명은
김문수 걸 뺏어다 넣은 거죠. 이준석 거는 여기다 넣질 않았기 때문에 이준석 거는 별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이상하네. 그거 이상하네. 그런데 보세요. 지금 TV나 모든 언론에서 공개되는 것은 왼쪽에 입력 로그가 입력된 게 보고가 되는 게 아니고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 오른쪽에 있는 저 결과값을 TV로 공개하는 거예요. 어떤 게? 조작된 것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거 좀 다시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왜곡 규칙 활성화를 빼버렸어요. 이걸 뺐어. 빼가지고 다시 한번 규칙 적용을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원상으로 오죠. 500, 500, 500, 500. 그 다음에 600, 100, 100, 600,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쉬워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역구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내가 160석, 180석을 당선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 쭉 입력해 놓고 요거를 갖다가 그냥 몇 대 몇으로 해놓으면은 그냥 63대 36으로 딱 해가지고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밑으로 좀 내려서요. 여기에다 요걸 조금 좀 변형을 줘야 되겠다. 너무 이게 일괄적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규칙 노이즈 있죠. 규칙 노이즈에 거기 10을 한번 넣어보세요. 10 넣어보세요. 규칙 노이즈. 그리고 저 위에 라운딩 그리고 나서 규칙을 넣고 그리고 나서 밑에 한번 딱 규칙 적용에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거기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무효가 10표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100표였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100표에서 6표가 빠져나갔어요. 자, 그리고 이 무효표가 6표가 늘었죠. 자, 어디를 보느냐 한번 우위를 올려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100표에서 94표가 되죠. 무효표가 10표에서 16표가 되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아니. 위에. 여기 보면 600, 1110이었잖아요. 근데 이준석이가 98표로 되고 무효가 10표에서 얼마로 늘었죠? 27표로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김문수가 1000표로 600표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버에 설정값을 이렇게 딱 해놔버리면 이렇게 역전이 돼버리는 거야. 이것을 얼마든지 조작을 해서 컴퓨터 하나로 버튼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보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서버에 밑으로 좀 내려보세요. 내려가지고 어디를 보냐면 저기 올림 단위 있죠. 라운딩 기준. 그 올림을 유리하게 누구에게 하느냐 해가지고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거기다 이재명 거기에다가 이준석 넣어보세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또 거기에 김문수를 한번 올려보시고, 예, 거기다 한번 넣고 규칙 그 매팅 있죠. 매팅 규칙 맨 밑에, 예, 거기다 한번 눌러주세요. 예,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노이즈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적용을 시켜보세요.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지금 차이가 완전히 또 달라져요. 이게, 예? 저 무효표가 24표가 돼버리고 93표. 그러니까 막 어느 때 내려보세요. 쭉 내려서 보면 여기 보시면 무효표가 플러스 14 됐다가 마이너스 6으로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무효표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더 하면 더 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볼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는 거야?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서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처음부터 볼게요. 내려서 왼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자, 여기서 투표한 봉인했어요. 투표한 개함했어요. 투표지 분류했어요. 유무호 판단했어요. 분류 검증했어요. 집계표 작성해가지고 결과 확인해서 서명까지 받았어요. 선거관리위원장한테. 그리고 그 종이를 가지고 개표 상황 확인석에 가서 중앙 서버에 입력을 했어요.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500대 1000으로 넣으세요. 네, 그 밑에는
그 밑에는 400대 1200을 넣어보세요. 네. 그리고 밑에는 그냥 500, 500으로 다 넣어보세요. 똑같이 500, 500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500, 500. 예. 밑에도 500, 500. 예. 다 지역마다 다 다르게 똑같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준석은 다 100으로 다 넣어보세요. 100으로. 자, 이제 무효표는 10. 그 다음에 뭐 그냥 놔도 돼. 자, 그냥 놔둬보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왜곡 지금 해서 아니 딱 서버 전송을 눌러주세요. 자, 눌렀어요. 눌렀더니 어떤 결과가 왔는가 보니까 아까 넣은 대로 왼쪽에 있는 게 넣은 그대로잖아요. 요대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자, 반영되기 전이나 입력 로그나 다를 바가 없죠.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다 왜곡을 시켜보니 근데 요거는 그 컴퓨터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왜곡 규칙 활성화라는 거를 거기다 넣어본 거예요. 요렇게 한다 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요걸 넣은 겁니다. 요거를. 예. 자, 요렇게 넣었어요. 자, 요걸 넣고 나서 자, 여기 보면 이재명에서 이재명으로 그 밑에 이재명 김문수 표가 김문수에게로. 예. 네. 그 밑에. 예. 김문수에게로 그렇게 놓고 그리고 놓고 나서 밑에 상한가 밑에 보세요. 저기 이동 비율을 우리는 계속 아까도 그 36.1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36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상한가 63으로 넣을게요. 63.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딱 눌러주세요. 규칙 적용을 넣으면 보세요. 자, 1000표를 김문수가 얻었고 이재명이가 500표 얻었는데 요게 딱 바뀌는 순간에 김문수가 지지요? 500표 차이로 이겼는데 492표가 되고 그 표가 누구에게 갔어요? 이재명한테 간 거예요. 지잖아요? 자, 400표 대 1200표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입니까? 800표 차이잖아요. 근데 이게 63대 36의 그 설정값으로 딱 이걸 집어넣으면 김문수가 529가 그 표가 뺏은 걸 1072표가 누구에게 가느냐? 이재명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재주로 이기냐고요. 무슨 재주로. 아무리 국민이 가서 투표를 하면 뭐냐고. 여기 500도 보세요. 500 다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아무리 이기거나 비교도요 안 돼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미 다. 그래서 사전선거는 이게 다 조작이 가능해요. 몇 퍼센트 31.3%를 그때 했나요? 31.3% 딱 맞춰놨는데 그 맞춰놓으니까 나흘 동안 기간 있잖아요. 다 프로그램 짰잖아요. 그 다 짜놓고 그리고 당일 투표는 요 정도 될 거다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놓은 거죠. 근데 그때에 그 윤석열 때하고 이재명이 때 그 붙었을 때는 이들이 요 간격 차이를 적게 한 거겠죠. 적게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20몇만 표로 진 거지 실질적으로는 엄청났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만큼 이렇게 차이가 난 건데 쭉 내려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냐면 노이즈, 규칙 노이즈 있죠? 거기에 아마 한 7 정도로 놔보세요. 7 정도. 요거는 이제 어떻게 따라서 이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걸 한번 넣고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니까 무효표하고 이준석 표가 움직이죠? 달라지죠? 자, 100표 때 93으로 나고 무효표가 10표에서 18표가 되죠? 100표에서 4표가 되죠? 10표가 줄잖아.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97에서 7표로 되죠? 자, 밑으로 내려서 아까 통계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무효표가 줄 수가 있습니까? 에? 무효표가 늘면 늘수록 이게 절대 선거에서는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투표가 무효표가 더 나오면 더 나오지 무효표가 갑자기 딴 데로 가버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대만이 수개표를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된다고 거기다가 한번 1번 눌러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2번 누르시고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한 게 이해가 되면 한번 이해가 된다고 한번 하시고 안 되면 안 된다. 1번. 다 이해 쉽게 되지요. 네. 다 이해하죠. 아니 이렇게 쉽게 해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설명했던 부분으로 제가 돌아가서 그 전영선이 해킹 불가하다 그거 있잖아요. 앞면으로 가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전영선이라 해킹이 불가하다 그랬어요. 물론 다른 데서 해킹이 불가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사전투표소 간에 이게 전용선이 접촉이 돼 있다 그랬어. 접촉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 한 명이면 이거 다 되는데요. 한 명이면 능히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전용선 해명은 외부 해킹 방지일 뿐 키를 가진 내부자 앞에 자물쇠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이미 입력 앞에가 스위치만 턱턱 누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나느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그 22대 때 국회의원 있잖아. 국회의원은 전부 다 그 차이가 몇 프로냐면은 92 정도의 92에서 94 요 차이를 다 둬가지고 그걸 차이를 둬가지고 이제 이 당락을 결정시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조금 이따 내가 시간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정상 접근을 통한 조작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뭐예요? 접수, 개함, 투표지 분류, 기훈이 심사 집계 이렇게 해가지고 개표 상황표 확인하고 위원 검열서에 사인 받고 기록 보고서까지는 여러분 똑같아. 기록 보고서까지는. 그 다시 말씀할게요. 여러분들이 암만 가서 사진 찍고 눈 뜨고 감시하고 별짓을 다 해도 틀린 거 없어요. 다 맞잖아요. 거기까지는. 기록 보고 속에서 기록 보고 하는 거 그대로 기록 입력하는 것까지 다 확인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 위원 검열소에 가서 검열 받았어. 이 사람이 공포해요. 몇 표. 그러면 기록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위원 검열소에서 검열 받은 걸 가지고 기록 보고서에 가요. 기록 보고서에서 이걸 정리해서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면 자 봐요. 입력 중앙서버 전송까지는 다 맞아요. 근데 이거 공개합니까? 입력하고 나서 이만큼 입력했다고 다 공개합니까? 안 해요. 중앙서버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국민에게 공개된 거는 어떤 겁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오른쪽에 있던 이게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그 분야, 그게 공개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공개되네. 그러니까 언론도 장악했기 때문에 이상하다. 아니 아까 김진 씨가 얘기한 거 보세요. 그거 말고 해커들이 하는 거 그거 말고 다른 사람이 한 거 말고 내부자가 하는 일 그걸 얘기한 거예요. 김진 씨가. 이렇게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여러분은 쉽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저 방송국에 공개되니까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그리고 앉아서 개표하는 거 지켜봐봐야 이미 말짱이 다 끝난데 엎치락 뒤치락 하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 간격이 왜 좁아지느냐 하면 너무 표가 많이 나오니까, 생각보다 당일 투표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표 차이가 나는 거지. 여러분 사전 투표에서는 절대로 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하남 같은 데는 추미애가 한 군데서 이겼잖아. 한 군데서 이겼는데도 이겼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한 동네에서 이기고 나서. 에?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서 다 깨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다시 여기 보면 위원 검열소에서 기록 보고서 중앙 서버로 넣을 때 여기까지는 문제 없다. 중앙 서버에서 딱 중간 집계 서버에 접속한 내부자가 접속을 해서 해커가 거기다 딱 접속을 시키는 순간에 이미 조작된 결과값이 전국으로 개표 현황으로 국민에게 실시간 방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천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인천 동구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기 투표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 개가 없어졌는데 개표는 완료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투표함이 사라졌는데 개표는 되어 있더라. 여러분, 투표한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투표는 여러분이 백날 천날 해봐야 당선은 해커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여기서 누구한테 전화 받고 이 사람이 쑥스러워 갔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투표함 3개가 없는데 어떻게 개표가 완료돼요? 이미 다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이게 동영상이 있을 텐데, 전산 개표가 위험한 이유는 미국에서 시연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몇 사람이 해가지고 해서 서버를 딱 통과해 보니까 서버가 바뀌잖아요. 입력하기 전까지는 A라는 사람이 이겼는데 서버를 통과하고 나니까 B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 동영상 찾을 수 있나? 찾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김진 앵커가 지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가상 해킹에 뚫린 선거 아니라 유권자 명단 조작하고 탈취 무방비하더라. 이 박진 씨가 이거 얘기했죠. 이거 지금 우리가 투표를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그래서 사전선거를 없애지 않으면요 내년 6월달 선거 허나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좀 알고 국민이 알아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더군다나 중국 애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얘들 막 투표제에다 얼마든지 산선거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건데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We have constructed a mini election. 2012년 미국에서는 전자투표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실험에는 전자투표기의 메모리 카드를 조작하기 위해서 해커도 참여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기 전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전자투표기가 해킹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데 표를 던졌습니다. It's impossible. So I vote no. I'm going to mark this ballot no. 그 결과 모의 투표 참가자 8명 가운데 6명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노에 투표를 했습니다. 잠시 후 투표지들이 전자투표기를 통과하면서 투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Oh my. Oh no! What is it? What is it? 7 yes, 1 no. Oh my god. 찬성이 Oh my gosh. Let me see. Here's the tape. 7 people said it could be hacked. And we put through 6 and 2. 6 no's. 자 보세요. Yes. Oh my gosh. Do you know? 불가능하다가 6이었고 가능하다가 2이었는데 드디어 가능하다가 실험에 7. 사용된 전자투표기는 투표 결과를 외부로 전송하기 위해 다른 곳에 위치한 컴퓨터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이 결과가 과정은 미국에서 전자투표기로 선거를 하고 중앙 서버 컴퓨터에 전송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숨죽인 표정으로 투표 결과가 전송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해커에 의해서 조작된 투표 결과의 전송이 완료됐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Makes me cry. I'm sorry, but it does. Why? There's so many reasons. The reason's because there are people out there who are giving their lives to try to make our elections secure, and they're being called conspiracy theorists and technophobes, and these vendors are lying and saying that everything's all right, and it's not all right.
만약 전자투표기가 이렇게 손쉽게 해커의 손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 역할을 해야 공평한 게임이. 네,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십시오. 반대한다는 것이 이거 뭐 해킹할 수 없다가 6이었고 해킹이 된다가 2명이 했는데 조작이 가능하다가 7표로 바뀌잖아요. 반대가 안 된다가 6이었는데 이만큼 이걸 바꾸어서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작된 거를 이미 방송으로 다 내보낸다. 지금 그걸 시연해 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 우리 그 김진 앵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어디를 보냐면 그 제가 보낸 것 가운데에서 그 그래프 나온 거 있죠. 우리가 아는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그 보낸 거 있죠. 안 보냈나요? 그? 네. 네, 이게 안 보내졌네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얼마나 이게 조작이 가능하고 얼마나 쉬운지 알겠죠, 여러분. 그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내가 시연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방송실을 팀하고 같이 한번 시연을 할게요. 자, 여기 투표함 봉인 확인하고요. 투표함 개함하고요. 투표지 분류하고요. 유무효 판단하고요. 분류 검정하고 집계표 작성하고 결과 확인 서명하고 개표 성향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나면 A지역 1지역에 이제 여기를 뭐 아까 얘기한 대로 500에 뭐 1000, 그 다음에 지역 2에 뭐 거기도 600에 뭐 1200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저 위에는 100으로 해보시고요. 예. 자, 요렇게 해놓고 한번 요 두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서버 전송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서버 전송으로 눌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왜곡 규칙 활성화 시키기 전에는, 왜곡하는 거를 누르기 전에는 서버 반영 결과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나오죠? 500, 1100, 600, 1200, 109 이렇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곡 규칙 활성화, 저거는 컴퓨터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에 있는 중앙 서버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것을 지금 만든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자, 그러면 이재명의 표를 이재명에게 올리고 가게 하고 김문수의 표를 김문수에게 가게 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거기 그 이동 비율을 30으로 해도 돼요. 3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한을 70으로 그냥 합시다. 70. 그리고 규칙 노이즈를 10으로 한번 놓고요. 자, 이렇게 놨을 때 한번 저 위에 눌러놨나? 위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죠. 그 위에 서버 눌러놨네. 왜곡 규칙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눌러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가 500이었고 김문수가 1000이었잖아요. 근데 70%로 바꿔버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1125, 김문수가 383이죠. 근데 물론 지금까지는 63대 36의 대부분이 그 선에서 지금 이게 결과값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준석이도 10표가 줄었죠. 무효표가 7표에서 2표가 늘고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600, 1200, 100이지만 김문수는 475표, 1336표를 얻어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한 표를 더 가져서 101표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됐는데 무효표가 9표였는데 그 9표 가운데 6표가 지금 누구에게 하냐. 한 표는 이준석에게 들어간 거고 대부분은 그 이재명이한테 간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식으로
이 서버에 이미 그 설정 값을 해놓게 되면 이게 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투표를 해서 누가 이겨도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해. 근데 우리들이 사진을 찍어서 바깥으로 공개되고 막 알려주는 거는 바로 요 부분, 입력 로고, 요 부분까지예요. 근데 방송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는 거는 서버 반영을 한 결과가 나오는 거다. 오른쪽 게 나오는 거다. 예. 그런데 이거 이상해. 이거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러면 왜곡 규칙 활성화를 빼버리고, 왜곡 규칙 활성화 맨 위에 거를 좀 빼세요. 위에 걸 빼고, 그리고 밑에 활성화를 규칙 적용을 딱 누르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정상으로 정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하나로 다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 저 홀, 그 A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쭉 해가지고 저거를요 무한정 만들어서 국회의원 선거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어느 지역 다 해가지고요 그 지역 거 취합해가지고 딱 집어넣어 버리면 그 어떤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180명 국회의원 당선시켜야 되겠다. 한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조용하냐? 국민의힘에 당선된 사람한테 당신도 되게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당신 이번에 당선되게 해줄게. 아무 신경 안 써도 당선되게 해줄게. 그러고 당선되고 나면 자기도 부정으로 된 거잖아요. 서버 조작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합니까? 이제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압니까?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줄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벙어리 같이 있을 것이고 저렇게 무대뽀로 대한민국의 법을 막 뜯어고치면서 무법 천지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가 될 때에 이런 선거니 뭐 입법부니 사법부니 다 장악가 버리고 행정부의 독선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독재로 갈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버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좀 보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제가 이게 PDF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애를 써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연구팀들과 함께 시연을 해보자 했는데 이거를 정말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나도 이거를 딱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데 저도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뭐 내년도에 그런데 지금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저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거 선거 하나 만하다. 100% 하나 만하다. 그러니까 사전선거 없애라. 그리고 이 개표도 이제 수개표로 가야 된다. 절대 전산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 입력하는 순간에 다 바뀌어 버리는데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 내가 지금 보낸 거 좀 띄울 수 있어요? 그 사전투표 조작을 하는 거 보면 그 사전투표 조작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차이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는 다 얘들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쭉 넘겨주세요. 넘겨줘서 그 추미애 쪽으로 한번 가봐요. 경기 하남에 가보세요. 여기 가보면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요 하나 이제 그 앞에 보십시오. 아니 앞으로 저 추미애 여기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졌죠. 사전 투표에서도 다 누가 이거 아닌데 추미애 있는 대로 추미애 하남갑 맞나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이현재 문학진 때도 보면 이제 요게 20대인데 21대를 보고 22대를 가보세요. 22대 가면 이게 이제 추미애잖아요. 근데 요때 요 간격을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뭐냐면 90대 영역이에요. 90대. 세상에 한 군데는요 얼마나 표를 많이 넣었는지 99%예요. 99%.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게 차이가, 이 표가 나온 게 사전투표가 55, 44니까 99요. 99%를 사전투표를 한 거예요. 이게 99.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면 모든 걸 다 얼마로 맞춰놨냐면 전부 다 99예요. 99. 그쵸? 사전투표 55, 44, 54, 44. 그러니까 98에서 전부 다 99, 98에서 99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한 군데만 그것도 표 차이도 3%밖에 안 되고 당일 투표는. 근데 거기 사전투표에서는 엄청나게 저렇게 많이 이기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게 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가서 누가 뭐 이기고 지고 상관없어요. 설정값만 딱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으면 아무리 당일날 다 이겨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문수가 계속 이겼잖아요. 그런데 63대 36으로 딱 설정을 해놓으니까 다 지잖아요. 국회의원 선거야 뭐 지역구니까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거기다 해놓으면 저건 식은죽 먹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기네가 뭐 비례대표까지 해서 180석 받았다. 이거 뭐 그냥 이거 의심이 안 갑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정선거니까 빨리 이거 서버를 좀 열어달라. 그 대통령도 이상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상계엄을 그 문제 때문에 풀었는데 왜 이건 특검을 안 하냐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말했다는 거, 그 당시에 뭐 헌금했다는 거, 그 당시에 뭐 선거운동했다는 거는 다 특검에서 불러가는데 이런 선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난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넘겨서 한번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22대를 보세요. 22대. 거기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도 보십시다. 부산. 여러분 부산도 기가 막힌 건 사전투표는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니까? 사전투표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당일 투표는 지는데 사전투표. 근데 그 차이가요. 보세요. 53대 45, 55대 45, 그 98대 99 이렇게 똑같아 전국이. 근데 당일 투표 여기도 뭐 98대 뭐 98, 99, 97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일 투표는 몇 프로가 될 거다라고 조작을 해놨지만 이게 안 되니까 막 줄이고 늘리고 그래서 막 줄었다가 늘었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당일날 하기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어디서 완벽하게 하냐면 사전투표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런 걸 보고도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이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도록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우리 젊은이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능하잖아요. 이런 거 한 번만 조금 연구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혼자 방송을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동안에 쭉 해왔던 걸 총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종합으로 해서 서버까지 얼마든지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 라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본 것입니다.